네, 안녕하세요. 리플라 창업자 겸 대표 서동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은 모두 다 없애기보다는 잘 남겨서 고부가 가치를 얻고자 하는 설비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물질적 재활용률로 따져봤을 때는 현재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존에 너무 복잡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재활용이 안 되던 플라스틱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목표는 그걸 단일 재질화를 해서 품질을 현저하게 높여서 뭐 칫솔이나 장난감처럼 잘 재활용이 안 됐던 것들도 단일 재질화를 해서 물질적 재활용률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한 가지 제품에도 이렇게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들이 한꺼번에 쓰이고 있다 보니까 잘 재활용하기가 힘든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뭐 몸통도 말랑한데 뚜껑까지 말랑해버리면 뭐 누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재질을 뭐 똑같은 걸로 딱딱하게 쓰면 경도가 높아서 깨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쓰는 것은 현재 불가피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플라스틱 가격의 변동이 좀 없었던 시기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격을 봤을 때 좀 낮게 조사가 된 가격이긴 하지만 새 플라스틱은 당시에는 킬로그램당 1260원 정도 했고 타재질 섞인 상태로 재활용된 PP는 53%대 가격으로 600원대였습니다. 이제 새 플라스틱과 유사한 단일 재질 순도로 뽑아진 그런 거의 100%의 그런 재활용 PP는 80%대 가격인 1000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이스 PP 기준이고요. 이를 기준으로 하루 30톤 처리 기준 공장의 매출로 변환했을 때에는 이 두 개의 순도 차이는 1.5%, 2%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매출 차이로 봤을 땐 거의 50% 차이, 즉 한 37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플라스틱 중에 현재 PP는 전체로는 지금 그 16%고요. 재활용 가능한 재질들 중에선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PP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식품 분야로 거래량이 2.5배 증가를 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의 수요가 늘어서 가전의 내장재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또 열을 가하면 유해성이 있는 그런 PS를 대체하는 소재로 PP가 빠르게 점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플라스틱이 25%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PP가 많이 들어가서 수요가 늘 추세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산업에서 재활용을 하실 때 보면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은 분리수거된 것들 중에서 수집업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생수병이니까 PET겠지 하고 PET로 모으시고 또 도시락 용기나 배달 용기는 PP겠지 하고 이제 PP로 모으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압축 베일로 만들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리업체에서는 그 압축 베일을 키로당 3,400원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PET면 PET 다시 이제 꺼내서 파쇄해서 안에 있던 고추장이나 우유, 곰팡이 이물질 제거를 하시고,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플레이크까지 이제 만드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모든 분리가 일어나고, 많은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PP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순도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높게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압출업체나 사출업체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압출업체에 끼어있는 철망 필터라든지 사출업체에선 컴파운딩을 통해서 조금 더 물성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순도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업체에서 이런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순도를 일단 베이스 PP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그 기존의 기술들을 보시게 되면 손으로 선별하거나 광학적으로 레이저로 하거나 아니면 물로 이제 뜨느냐 가라앉느냐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단점은 1, 2%만 다른 게 섞여 있어도 어쨌든 불량품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햇반 용기라든지 이런 건 애초에 일반 쓰레기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됐을 때 밀도차 선별에도 걸리지 않고 광학적 선별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붙어있는 재질들 장난감이나 칫솔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재활용 공정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긴 합니다.
네. 리플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은 저희는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미 80년대부터 분해 미생물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는 PET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좀 쉬운 편이다 보니까 축합 반응이라서 PET에 대한 기작 규명은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집중을 했던 것은 재활용 공장에서 보시면 PET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밀도차 선별해서 꽤 되는 편인데요. 이제 양이 많은 PP 같은 경우에 둘이 이제 P랑 PP랑 둘 다 물에 떠버리고 나머지 애들이 같이 가라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조금 어느 정도 공장에서 그렇게 뭐 채산성도 나고 괜찮은 편이지만 PP 같은 경우에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강도가 높고 이걸 PP만을 원하는 좀 고품질 사출 업체들도 있는 반면에 그 공급이 너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PP를 좀 순도 높게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생물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테스트를 하면서 단순히 다 분해하는 미생물이 아니라 PP 재질에는 아예 반응을 하지 않고 나머지 재질에는 반응을 잘 하는 그런 미생물을 찾게 되었고요.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된 이유는 PP가 특히 메틸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분해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상용화 연구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부터 연구를 한 결과 이제 처음에는 한 10종 정도 저희가 원하는 미생물을 발굴할 수가 있었고, 그 뒤로 계속 발굴을 해서 현재는 20, 30종 정도 PP를 분해하지 않고 나머지를 잘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최종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정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기초 연구랑 최적화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재활용 공장 사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미생물이 좋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그 공장 안에 넣었을 때 수지 타산도 맞아야 하고 이 미생물로부터 뽑아진 그 PP의 물성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여러 가지 진행한 결과 미생물이 직접 분해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해가 안 된 PP만 이제 잘 나왔을 때 PP의 단일 재질 순도가 올라가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MI 값으로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콥트리의 그 물성 분석을 맡겨서 인장 강도, 굴곡 강도, 충격 강도를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요 테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틀 반응을 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재활용 공장에서 이미 한 1, 2%대로 이물질이 적어진 거에 대해서 했을 때 이제 인장 강도 70%, 굴곡 강도 67%, 29% 이렇게 증가가 됐었습니다. 충격 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LG나 아니면 다른 이제 사출업체들 분들께 의견을 물어봤을 때 기존에 매입하시던 그런 것보다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가 훨씬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상용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사출업체 입장에서도 불량률이 낮아지고 좀 더 재활용 플라스틱을 좀 더 싸게 사서 좀 많이 이용하시면 제조 원가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이걸 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좀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활용 공장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다시 추산을 해봤을 때는 처음에 저희가 같이 사장님들하고 추산했던 그런 매출 상승분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그 분리 업체에서도 요거는 재활용이 안 되겠는데 하는 것들은 다 소각 업체로 넘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 업체에 보내는 것 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8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만 톤당 한 46억 원 정도의 부가이익이 있다라고 추산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식화한 버전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산업 단계가 수집업체에서 분리업체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당연히 단가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이제 품질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단가를 높게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레트나 좀 다른 노끈 같은 걸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쉽게도 다운그레이드 현상도 발생을 하고 두 번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의 업체분들의 공정을 바꾸지 않고 저희 뭐 세척조랑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물만 미생물로 좀 바꾸면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도입을 쉽게 하셔서 단가를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삼성이나 LG랑도 저희 미생물에서 나온 PP가 이쪽 기준과 맞는지 테스트를 올해 진행을 POC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개발 중인 기술은 저희가 그 피를 좀 잘 분해하는 미생물인데요. 이 미생물이 똑같은 미생물인데 아무래도 저분자를 먼저 타겟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던 그 산화방지제를 분해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발전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좀 무기물이 섞여 있던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첨가제였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더 제거를 해드릴 수 있으면 그 베이스 PP의 품질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2번, 3번 재활용을 할 때 너무 첨가제가 다양한 종류가 이제 축적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특허 부분이고요. 현재는 중국과 유럽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을 해야만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올해 내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모식도는 복잡하게 생겼지만 사실 기존에 쓰시던 세척조랑 거의 비슷하고 뭐 통돌이 세탁기랑 똑같지만 그 물은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쓰고 플라스틱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면도로 보시게 되면 복합 재질이 들어갔을 때 이제 끝에 나올 때는 플라스틱만 이렇게 경사로 따라서 건져 올려지고 PP만 나오는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공장 사장님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저희도 이 기계를 잘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 공정을 막 대체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앞에서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게 크게 분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딱 역할이 저순도에서 고순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순도에서 초고순도로 올리는 역할에만 집중을 해서 추가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 뭐 타겟을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까지도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미생물 기술이 굉장히 싸다, 저렴하다라는 점이랑 다행히 저희가 기존에 실패했던 그런 현기성 미생물 사례들과 다르게 호기성 미생물이기도 하고 오염에도 강하고 배양액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걱정했던 분해 속도 같은 경우에도 P나 PS, PBC 같은 것만 다 분해하려고 하면 저희도 몇 개월씩 걸리게 되는데 이 재활용 공장에서는 한 1, 2%밖에 농도를 딱 맞춰 주시게 되는데요. 이제 투입 농도가 그렇게 딱 그 1, 2%일 때 그 생기는 중간체와 그 미생물이 그 중간체를 그 소화시키는 속도가 딱 맞게 되어서 하루 이틀 처리로도 물성이 많이 올라가는 점이 좀 그 연구와 산업에서의 핏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목표로 하는 것은 최종 이제 공장에 도입을 할 때에도 저희 운용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인데요. 그래서 거의 이제 공장 내부에 그 항온실만 있다면 좀 거의 상온 상압 반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미생물을 더 넣을 필요는 없고 알아서 그 플라스틱에서 나온 뭐 헥사데칸이나 옥타데칸 같은 기름 성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좀 탄소 저감 면에서도 들어가는 소모품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2016년부터 이렇게 뭐 저가 이제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고 또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이제 데모 공장을 크게 지어서 이 기계를 크게 좀 실증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공장 매입을 고려를 하고 있고 뭔가 저희가 재활용 공장을 막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기보다는 좀 이 미생물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경제성 추산을 저희가 직접 해서 보여드리고 또 삼성이나 LG 쪽에 이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증명을 해보면서 다른 공장분들도 안심하고 도입하실 수 있게 좀 데모하는 용도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공장 설립이나 양산을 해주셨던 분들께서 몇 년 전부터 같이 해주시고 계셔서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딱 들었을 때는 뭐 이제
이걸 뭐 다른 재질을 분해해서 PP만 이렇게 딱 가져간다는 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뭐 미국이나 이제 일본, 중국, 태국, 뭐 한국 공장 사장님들께도 많이 물어봤을 때 다행히 좀 이런 거에 대한 도입 이항이라든지 좀 이 장비를 고려해 주시는 정도가 좀 되게 깊게 잘 나갔던 것 같아서 저희도 그 응원을 받고 많이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현재 2군데 정도 설치를 희망을 하고 계셔서 올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있는 단계는 공장 설립과 더불어서 이제 뭐 삼성이나 LG 쪽에 잘 납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품질 안정성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스트를 원하시는 우리 샘플로 좀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원하시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샘플을 받아서 좀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연구개발 기업이고 저희가 이제까진 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고객분들이 재질 판별기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재질 판별기도 판매를 캐시카우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옆에 이제 206호에서 또 전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하시면은 뭐 저희 미생물 샘플 의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한 구경 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